허공과 하나 되기. 우리 몸은 무한한 허공에 비하면 먼지처럼 작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마음은 허공 전체를 느끼고 그 허공을 넉넉히 감싸 안을 만큼 큰 존재입니다. 허공을 느끼기 가장 좋은 방법은 바르게 숨을 쉬는 것입니다. 한 호흡 한 호흡 의식적으로 숨을 쉬다 보면 존재의 근원이 내 몸이 아니라 허공에서 비롯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됩니다. 나라는 존재가 몸속에 한정되거나 살아있는 동안에만 국한되지 않음을, 몸 밖에 있는 허공과 몸속의 허공이 서로 연결되었음을 직관적으로 알게 됩니다. 호흡을 통해 허공과 온전히 하나 될 때 몸도 마음도 가장 편안한 상태에 머물 수 있습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것. 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소중하고 값진 길은 스스로 선택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경험한 것을 자신 있게 해내는 것은 이미 자신감이 아닙니다. 해보지 않은 것, 배우지 않은 것을 처음 시도할 때가 바로 자신감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자신감은 하다 보면 생기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일이란 없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이든 계속 꾸준히 할 때 좋아집니다.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것, 집중한다는 것은 젖은 수건에서 물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마른 수건을 한 번 더 짜 거기서 하나의 물방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진실로 최선을 다하면 영혼이 자기 자신에게 감동합니다. 바로 그때 자신감이 생기고 뇌가 깨어납니다. 일이 막힐 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뇌 속 회로가 복잡하게 얽히고 설키며 곳곳에서 충돌이 일어납니다. 번뇌와 집착도 많아집니다. 사소한 일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어서 헛된 자존심을 지키다가 낭패를 보기도 합니다. 정작 중요한 일들은 그냥 넘기기 일쑤이고 정리할 일들은 때를 놓치기 십상입니다. 하루면 해결될 문제를 며칠씩 끌기도 합니다. 모든 문제는 기운이 허해서 에너지가 부족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걷기나 호흡을 통해 일상에서 에너지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막힐 때는 무조건 걸으세요. 발바닥에 의식을 집중하고 호흡을 느끼며 걸어보세요. 신선한 에너지가 몸 구석구석까지 흐르기 시작하면 의식은 명료해지고 사고는 단순해집니다. 걷다 보면 불필요한 생각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가고 누군가에게 답을 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답을 알게 됩니다. 가까워서 하지 못하는 말. 살면서 꼭 필요한 말이지만 가까워서 하지 못하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해야 할 때 미안하다 말하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하지 못합니다. 서로의 마음이 소원해지고 어긋나고 상처가 생기기 전에 용기 내어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도와주세요. 용서. 용서는 수용하는 마음입니다. 스스로가 강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이고 겸손한 사람입니다. 용서할 일은 그냥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하면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누구보다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십시오. 감사. 살다 보면 마음 상하는 일이 생깁니다. 사람 때문일 수도 상황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매이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도 하고 주눅이 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시 힘을 내고 싶다면 감사할 일들을 찾아보세요. 밤새 아무런 사고 없이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도,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하늘을 볼 수 있는 것도, 두 다리로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것도 그저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에너지가 살아나고 자신감과 기쁨도 생겨납니다. 감사에는 모든 것을 이치대로 회복시키는 생명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키울 때 기운이 살아납니다. 자, 숨을 크게 한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어 보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구석구석으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퍼져 나갑니다. 행복을 만드는 습관.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신이 납니다 등의 말은 삶의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를 변하게 합니다. 모든 정보에는 에너지가 담겨 있고 또 인간의 정보에는 암시성이 있어서 같은 정보를 계속 듣게 되면 그 정보대로 변해갑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부터 계속 스스로를 칭찬하세요. 스스로의 모든 장점을 찾아내어 칭찬하고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을 힘껏 예찬해 보세요. 그러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스스로 강해져서 나쁜 정보를 접해도 빨리 좋은 정보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나쁜 정보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적어지고 단점은 눈에 띄게 줄어들 것입니다. 스스로를 칭찬하여 긍정은 힘이 세다라는 것을 체험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남을 칭찬할 수 있게 됩니다. 위기가 기회.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여러 가지 장애나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럴 때 나는 항상 운이 없어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 부정적인 정보의 노예가 되어 결국 장애를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건 내게 좋은 경험이자 배울 수 있는 기회야, 이렇게 여유를 갖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자기 인생에서 좋은 경험이 되고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똑같은 정보가 주어졌지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늑대 이야기. 인디언 마을의 추장이 어느 날 손자를 앉혀놓고 묻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는 항상 서로 싸운단다. 어떤 늑대가 이길 것 같니? 손자는 선한 늑대가 이길 것도 같고 악한 늑대가 이길 것도 같아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할아버지에게 되물었습니다. 노인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우리가 먹이를 준 늑대가 이긴단다. 결국 밥을 준 늑대가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밥을 준다는 것은 그 모습을 인정하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면 긍정적인 이야기도 듣고 부정적인 이야기도 듣습니다. 두 마리의 늑대가 모두 자신에게 밥을 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늑대에게 밥을 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그 순간 모든 선택권이 당신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스트레스 모드에서 힐링 모드로.
인간의 뇌는 다른 생명체와 달리 기억이나 생각, 상상 같은 마음의 능력을 통해 물리적인 위협이 존재하지 않을 때에도 쉼없이 스트레스를 만들어냅니다. 팬데믹처럼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심각한 상황이 되면 더 많은 긴장과 스트레스 상황에 놓입니다. 스트레스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손상된 부위를 복구할 여력이 없어집니다. 몸이 자연 치유력을 회복하려면 뇌를 긴장과 응급 상태의 스트레스 모드에서 휴식과 충전을 위한 힐링 모드로 바꿔줘야 합니다. 가벼운 운동, 호흡, 명상을 통해 먼저 자신의 체온과 호흡을 느껴보세요. 몸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분주한 마음이 고요해지고 평정심을 찾게 됩니다. 자연 치유력이 회복될 때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고 삶도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방정식. 마음을 바꾸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우선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는 받는 사람에게서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남에게 주기엔 내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는 길은 무엇을 더 받을까 하는 생각에서 무엇을 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주위에 있는 성공의 에너지가 당신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집중과 집착. 뭔가에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실은 집착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무엇인가에 의식을 모은다는 점에서는 집중과 집착이 같습니다. 그러나 집중할 때는 의식이 목표를 향하고 집착할 때는 욕심을 향합니다. 그래서 집중하면 감정이 사라지고 집착하면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열심히 집중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하다면 집중이 아닌 집착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욕심을 비우고 의식이 목표를 향하도록 노력해 보세요.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